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는 장수인입니다. 저는 현재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숙사 방 상태가 괜찮지만 도착한 첫날에는 방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교환학생을 오시게 되면 저가로 기숙사나 방을 알아보시게 될 텐데 저가이다 보니까 방 상태가 좋다고 100%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 도착한 이후 기숙사 중개 업체한테 컴플레인한 썰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핀란드 기숙사에서 월세 내는 법, 기숙사 첫날에 미리 체크해야 하는 것들, 한국에서 미리 들고 오면 좋은 것들 등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바스라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푸스칸티에라고 하는 기숙사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샘크 국제교류처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세바스라고 하는 중개업체를 소개하는 메일을 전송해줘요. 그리고 그 메일에서 세바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방 타입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2-3일이 지나면 세바스한테 메일이 옵니다. 지원서를 확인했으니까 보증금을 내달라 라고 하는 메일이 왔는데요. 당시 보증금은 400유로 정도였고 한국 국내 계좌로 해외 송금 결제 기능을 이용을 해서 400유로를 세바스한테 송금을 하였고 당시 하나로는 약 60만 원 정도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12월 말에 다시 제 계좌로 돌아온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월세는 총 8월부터 12월까지 5번을 내야 하고요. 보증금이 송금이 완료되면 그 세바스 중개업체 측에서 메일로 테넌시 어그리먼트를 문서를 전송해줘요. 그 문서 안에는 내야 하는 월세의 데드라인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월세는 9월 1일까지 송금을 완료해야 됩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 데드라인을 꼭 맞춰서 송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데드라인을 못 지키고 송금을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 월세 관련된 송금 업무가 세바스 중개업체에서 다른 체불 업체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지나면 세바스한테 송금을 못하고 체불 업체로 다시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꼭 지키셔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파견된 샘크는 12월 18일에 공식적으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19일에 귀국을 하는 일정인데 테넌시 어그리먼트를 보면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류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월세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19일까지 있을 예정이어서 세바스 중개업체한테 31일까지 계약 기간을 말고 19일까지 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없냐라고 문의를 드렸는데 핀란드에서는 아무리 너가 31일 말고 19일까지 있어도 31일까지 너무는 계약금을 내야 된다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교환학생을 오시게 된다면 이런 계약 기간까지 잘 고려하셔서 사전에 계약 기간을 잘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8월 19일 월요일에 이 핀란드 세이냐요키를 도착을 했고 도착한 직후에 세바스 업체 사무실에 가서 세입자 등록을 하고 기숙사 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짐을 가지고 기숙사 방에 왔는데 방이 2개가 있었는데 저는 룸2를 배정받았고 이 룸2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옆에 룸메 방은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불이 안 켜지구나를 문제를 느끼게 됐는데 이 창문도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닫혀서 이 세바스 중개업체한테 문제를 말을 해야겠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메일로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내 방에 전구가 안 들어온다. 그리고 창문도 제대로 잘 닫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창문 또한 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답장을 해주셨고 단 마스터키를 사용을 해서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낮부터 오후까지 수업이 있어서 이 수리 업체가 언제 올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 가능하다라고 답장을 드렸고 그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 안에 있는 귀중품이나 여권, 비자 카드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가방 속에 소지한 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제가 방에 없을 때 수리 업체가 제 방에 와서 수리를 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모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수리된 방에서 생활
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미래의 교환학생 분들께서도 뭔가 저가의 중개업체와 소통을 하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현지 기숙사나 방에 왔을 때 컴플레인이나 보상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현지에 왔을 때 도착한 첫날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확인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가구들이 잘 작동되는지를 세심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창문은 잘 열고 닫히는지 등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화장실에서 온수 냉수는 잘 나오는지, 변기물은 잘 내려가는지, 방의 문은 잘 잠기는지 기본적이지만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지에 오시게 되면은 생활 환경도 바뀌고 언어도 다 다르다 보니까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도 놓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컴플레인을 요청을 하거나 보상을 요청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후기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 내용과 방의 상황을 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다 제공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에 도착해서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세탁이나 건조기가 사용이 무료다 라고 되어 있으면 빨래하시는 공간에 가셔서 이게 진짜 무료인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지 도착하셔서는 이 생활 적응을 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옵션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컴플레인이나 보상을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연락을 하셔서 생활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생활 환경을 갖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지 적응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리 가져오면 좋은 것들을 그동안의 제 생활의 바탕으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젓가락입니다. 핀란드에 도착해서는 상당히 음식을 집어먹을 일도 많고 마트에서도 쌀밥을 굉장히 많이 팔기 때문에 젓가락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시안 마켓이나 큰 쇼핑몰에 가면은 이 젓가락이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가져온다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현지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티백입니다. 현지 도착하고 나서는 전통 음식을 먹어야 될 때나 학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반에는 내가 한국에서 안 먹던 걸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럴 때는 현지 약국을 가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저한테 컸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가져온 티백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면 소화 곤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로 옷걸이와 빨래 바구니입니다. 현지에 옷걸이나 빨래 바구니가 없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인데 현지에서는 저렴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교환학생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은 미리 챙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